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화요일 날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한 거 좀 어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 때 강의 내용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삭제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그 유튜브 계정 자체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딱 맨 처음 딱 보니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야,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굉장히 제가 하면서도 위험 수위에 조금 많이 접근을 했고, 그 위험은 그 뭐냐, 접근을 했지만은 굳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만 이야기한 거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되어질 일을 보고 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식량 위기, 또 천재지변 이런 것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굉장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기가 될 수 없죠. 위기는 danger and opportunity. 자,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기회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한 111 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제목만 가지고 언제 한번 강의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민감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면서도, 이게 계정이 삭제가 될 텐데 항상 하면서도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왜? 이것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중국을 빨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비위에 상하는 말들이거든요. 비위에 상하는 말들인데 그런 말을 듣고 이것을 제가 방송한 게 2년 2개월 조금 넘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 때까지 왜 그때까지 놔뒀을까? 아예 폐쇄 조치를 해도 무방할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위주로 이렇게 돌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중국도 그런 상태고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세간을 붙잡고 있으면 몸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망하는 세간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붙잡고 있는 친중 정치인들이 굉장히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름이 좋다고 가을이 오는 게 싫다고 제비 다리를 또는 제비 날개를 꺾는다고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이 오죠. 근데 가을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시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인가,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면 그런 기운이 몸에 이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가을 세상이죠.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몸 안에 감돌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뿌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역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중국 되놈들이죠. 되어먹지 않은 놈들이 버린 이때 5천년 또 반만년 또 행했던 그런 짓거리가 완전 거짓이었다는 걸 드러나고, 중국이 자기네 용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용이 바로 누에라는 그 자체가 문자를 풀이하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나와서 중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신농시족은, 염제신농시족은 문자를 만든 염제신농시족은 이것을 사람을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도구에다 문자를 붙이고 그 문자를 왕세자한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문자를 지낼 때 못 받으니까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무기에다가 그것을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놈들을
약탈해가지고 어떻게 뺏을 것인가를 생각했지, 남을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족속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향림자의 중국 복맥이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복액이, 중국 복애는 게 아니죠. 중국을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중국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건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누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지금 천상에서 변화, 항상 그래서 천상의 변화는, 천상의 어떤 그 모습 자체는 바로 여기 상은 곡기의 상자입니다. 천상의 변화는 바로 인간의 몸에 바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어떤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그리고 그 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중국이 좀 예언서 요새 철판도란 예언서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시진핑 때 중국 끝난다, 중국 공산당이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족속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앞으로 이끌어갈, 리드할 지도자가 되려면 중국을 빨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을 빨지 말고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찾고 우리 자신의 고조선의 그 기상을 알고 제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됩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하늘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에 맞아서 맞게 그렇게 합니다. 천지의 기운에 맞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맞지 않으면 이제 도태가 되는 겁니다. 도태가 되는데 그냥 몸만 도태가 되냐, 영육이 다 소멸됩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중국 복액이 이건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 이런 말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왜? 이제 복액지는 이제 완전 없어지는, 해체가 되는데 굳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중국 복액이라는 말은 중국 분석이고 중국 역사를 들어가면서 그 민족의, 중국 민족의 심성을 파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계정이 삭제가 됐지만 그 방송을 찍은 내용은 다 지금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느 시에 또 다시 그것을 재반복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방송을 해왔던 그런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근데 사실 하면서 이건 전에는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반만년의 문자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 문자 속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몰랐고, 자, 그 문자가 단 몇 자의 문자가, 자, 우리가 지금 고급문, 금문이 발견된 게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그 해석이 제대로 된 게 한 1,000자 정도가 제대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개만 알아도 고조선이 그냥 드러 나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땅에서 출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게 되면은 그 문자 속에서, 그 예전에 그런 문자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왜 지금 20세기 초에 그렇게 나오게 되느냐. 이때까지 묻혀 있다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가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저것이 배나무인지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몰라요. 그냥 그 나무 형태를 전에도 한번 보고 하면 처음 본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분명히 자기 모습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적어놓은 도마복음도 20세기에 초에 20세기에 드러나게 됐고, 제가 그래서 기독교의 진면목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그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만들어놓은 기독교는 완전 구라구나, 완전 다시 엎어야지 기독교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려버렸죠. 자, 기독교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종교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딱 들어보면 이건 깨달음의 종교예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깨쳐야 돼요. 깨치는 것만큼 보입니다. 전에도 저번 방송에 이야기해서 좀 뭐 하는데 이제 없어진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죠. 그거 같이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터닝 포인트와 타워 피직스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자료는 제가 남기지 않을게요. 제 머릿속에 몇만 권이, 그러니까 몇만 권은 아니겠죠. 몇천 권이, 몇백 권이 고급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지 않고 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터닝 포인트를 강의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뿌리가 과연 어떻게 돼? 자, 이때까지 2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뿌리 역사 고조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떤 식으로 이 현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왜 서양에는 무게제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없느냐? 그리고 무게제에 대한 그것은 있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저번에 얘기했죠. 자, 북예제에서 무게제로 왔다 이제 넘어가서 북예제 쪽으로 넘어가서 이동할 때는 힘센 자들이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끌게 됐죠. 서쪽으로 이동할 때. 그러면서 이제 북예제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근데 무게제라는 개념은 먼 옛날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하는 자체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터닝 포인트는 물리학을 동양 사상 쪽으로 해석한 책이면서 동양 사상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 터닝 포인트는 동양 사상에 대한 정치 경경 타워 피직스는 동양 종교 사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그 동양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뭐지? 무엇을 얘기하지? 이렇게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서 타워 피직스 하면 제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부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고조선 역사 문자를 풀이하면서 이 방송하기에는 사실상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강의실에서는 그것을 반복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고조선에 대한 뿌리 맥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문자학에,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 고급문에 대해서 공부와 또 근문신고 또 고조선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강의실에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맥만 딱딱 짚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여튼 깨져야 돼요. 자,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이 뭡니까? 내 자신이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그 내용은 다 삭제가 된 것을 보고 좀 쉬고 싶었어요. 좀 쉬고 싶었고, 이제 강의만 하고 그냥 방송은
접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몰라요. 또 이 방송이 또 나가게 되면서 또 계속 방송을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강의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제가 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렇게 깨어지는 분들이 보이면서 저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 깨게끔 만들어가지고 같이 다음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듣는 분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위주로 이 사무실에서 고조선 역사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7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강의할 땐 지금은 얼마나 위중한 때인가. 지금이. 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 이제 또 무슨 김정은이 죽었다는 썰이 또 나 돌고 북한의 평양이 봉쇄되고 뭐 이런 것이 지금 뜨고 있더라고요. 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전에도 얘기해 북한에 어떤 변란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저 군선에서 병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병이 나게끔 하는 건 중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인종 청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때가 별로 남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제가 조급할 게 없죠. 조급할 게 없고 예전대로 하던 대로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인연 있는 사람은 오는 것이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도태가 되는 거예요. 모르죠. 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요새 기다노 승정 그러니까 1970년대 뭐 우주인과 대화에 가서 기다노 승정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425만 정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 정도만 살고 10분의 9가 죽는다는 얘기죠.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 얘기가 맞는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지 예언이고 어떤 황당한 이야기라도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를 볼 줄 아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딱 예언서라는 게 누가 이야기하면 그 근거를 찾게 해가지고 봐야 돼요. 뭘 보냐? 주역을 보면 돼요. 자, 주역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터닝 포인트는 오늘 딱 한 줄 했는데 이제 소로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 소로킨이 러시아 태생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태생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인이 됐죠.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된 분인데 사회학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러시아나 독일 문학은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사유가 굉장히 생각 자체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투르게네스프. 자, 이것은 투르게네스프 이렇게 세 사람은 소련의 3대 소설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작품 보면 탐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20 넘어서는 많이 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전에 어렸을 때 그 본 기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로 접한 문학은 독일 문학하고 러시아 문학이었습니다. 소련 문학이었죠. 그네들이 어떤 그 사고 그 자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풀이적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말하는 동양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마음속에 이게 동양의 어떤 것은 그 자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자가 그 문자가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동양학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서양은 그러니까 독일이나 러시아 문학 같은 거는 그냥 보면서 가슴속에 바로 와 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로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로킨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소로킨이 얘기한 거, 자, 또 주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징이죠, 이징.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지금 서양에는 45년에 써진 이런 글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건 자체는 뭡니까? 바로 올해를 기점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 극적으로 변하죠. 자, 이거 보세요. 극적인 변화가 총체적으로 오고 있게 자신의 몸도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총체적으로 오는데 이런 변화, 지금 변화가 오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요. 뭐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되어올 때 제대로 되어지는가도 몰라요. 단지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빨갱이짓 하는 것이 지금은 대세인 거죠. 그러면 빨갱이짓은 언제까지 해야지 이것이 막을 내리느냐. 자, 소련이 70년 만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공도 70년 만에 망하는데 올해가 망할 해예요. 그렇다면 소련과 중국이 망하면 중국을 붙잡고 있는 작은 산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그랬죠. 작은 산도 무너집니다. 그 작은 산은 누구냐? 빨갱이들이에요. 토착 빨갱이들. 그게 작은 산이지 우리 자체는 그 산을 덮을 수 있는 엄청난 뭐라 할까요? 물이 될 수가 있고 폭포수가 아니죠. 태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운 오리 새끼에서 따돌림 당했지만 백조가 나중에 커서 백조 하늘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창국을 날면서 이제 세계를 우주를 놀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천선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한 족속이 바로 우리 염제 신농시계와 황제족입니다. 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신농시계와 황제족, 그러니까 누비 혼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섞여져서 일어났지만, 과연 그 시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 행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신농시계는 살고 황제족은 그게 아니죠. 내외족이죠. 그러니까 양족은 양족이, 엄마는 옹족이고, 옹족의 엄마는 양족이 되죠. 자, 이러한 패턴을 알고 역사를 봐야 됩니다. 너는 나쁜 놈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간들이 뭐냐? 이조의 유생들과 사대부들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미흡한 인간들이었죠. 지금 문재인과 똑같아요. 문재인 일당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바위에 물 주는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위에 물을 줘보세요. 바위가 큽니까? 안 크죠. 자, 크는 곳에서 물을 줘야 됩니다. 이제는 클 수 있는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이게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도 뭐 들어서 이제 기운 자체가 받는 분도 계시고 안 받는 분도 계시고 혹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향림자의 중국 분계가 계정 삭제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소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극과 극이에요. 왜? 제가 극단을 달리는 건 아니는데 극단을 달리는 건데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과 살 놈이 이제 확연히 갈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죽을 기운을 가지는 인간들은 이것을 보면 역반응이 납니다. 왜? 죽을 놈한테 사형수 보고 자, 사형수가 이제 일주일이나 죽는데 아침마다 간수가 와가지고 너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5일 남았어, 4일 남았어, 3일 남았어. 그렇게 하면 그 조그만 남은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지금 하늘에서 사형선고 내린 겁니다. 자, 중국 빠는 인간들, 중국 빨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중국을 빨던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왜? 중국은 망하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망하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 절대 생활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서 떨쳐버려야 되죠. 근데 자기가 현재 사는 그것 때문에, 이권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있죠.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고 바로 소인배들이죠. 자, 앞으로 오는 세상은 대인배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소인배들은, 자, 진동수가 낮아요. 진동수가 낮은 인간들은 도저히 앞으로 오는 세상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기운 때문에 그래요. 진동수가 이제 사는 세상이 10차원 높아지는데, 진동수가 높아지는데 거기서 진동수가 미흡하다,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몸 자체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터져서 그 차원이 넘어갈 때 다 죽고 속가지는 거죠. 자, 근데 인종청소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 말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총체적으로 오고 있기에, 자, 극적인 변화가 언제부터 옵니까? 19세기 말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지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오면서 확연히 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온 다음에부터 어떻게 해서 인류는 급격히 발전을 했습니다. 자, 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자체가 사람의 일상생활에 응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군산복합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 사는데 응용을 하니까 엄청 이 사람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빨라지게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컴퓨터도 역시 원래 군사용으로 쓰던 건데 이제 일반에게 쓰면서 사람들이 열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싸워야지 큰다. 그것도 군산복합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이 현대 지금 문명은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말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이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운명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생각대로 마음에 있는 것들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면 그 말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름 가지고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명학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도 아시고, 자, 이제는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는 이제 다시 맨 처음부터 타워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강의실에서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터닝 포인트, 오늘은
예전에 내가 준비했던 그 내용은 나갈 때 계속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오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하고 섞어서 이제 처음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되냐, 사상이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간히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1년인가 앞으로 제가 이때까지 방해했던 2년 동안이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이것도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이제 너무나 급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의 어떤 기점. 자, 철판도로를 보게 되면은 시진핑이 중국이 마지막 주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시진핑 위에는 중국은 없다. 그때 무라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진핑이가 언제 시진핑이가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아니죠. 문재인이가 천년 만년 대통령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이 될 동안 빨리 몸을 만들어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고급문을 강의를 할 때는 기운이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기운을 받고 그랬는데, 이 터닝 포인트 할 때 또 어떤 기운이 나올지 또 한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제 기운에 맞게 여러분도 같은 기운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운을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걸로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그 천지비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운 가지고 이때까지 문화적 어떤 혜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꺾이는, 바로 이제 뿌리로 귀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동 방향이 완전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운동 방향에 맞게 자기 자신을 자꾸 변모를 시켜야 돼요. 변모를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말로써 하는 겁니다. 자, 말로써 할 때, H 음이 들어가는 음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 해보세요. 단전이 울려요. 그렇게라도 하는 습성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이니 어떤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것을 하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웃는 소리를 내면서 기운을 먼저 정화시킨 다음에 제가 가르쳐준 나중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나중에 얘기했더니 제가 쭉 얘기했으니까 바로 태워줘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터닝 포인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형에 대해 이야기되어지는데 이용되어질 것으로 보는 문화적 역동성에 대한 모델은 문명의 성수에 대한 토인비 생각이 한 부분, 문화적 패턴에 동요하는 이리저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근본적 우주의 리듬에 대한 오래된 인식과,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발생하며 성장하고 맨 처음에 싹이 터가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성숙되고 다시 쇠퇴하고 이런 순환 사이클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같이 세계적 소로킨이 분석, 그리고 역경, 주역에서 묘사되는 조화로운 문화적 변형에 대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주역에서 묘사되고 있는 조화로운 문화적 변형. 조화로운 문화적 변형인데, 주역을 보게 되면 역동성이 보이죠. 그러니까 극즉반, 물즉극반. 그게 다르면 다시 돌아오고, 원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로킨이 분석, 아까 이제 얘기했죠. 러시아의 사회학자, 러시아인데 미국으로 기여해가지고 한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 터닝 포인트에 쭉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다 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그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번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문화적 패턴에 동요하는
근본적인 우주론 리듬에 대한 오래된 인식과 가치체에 대한 소로킨이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소로킨이 서구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방대한 저서는 문화에 대한 명시를 깔고 있는 표명을 깔고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체에 대한 순환적인 착오. 자, 순환적이에요. 자,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 모든 역사의 움직임 자체는 순환적 사고로 봐야지 직선 사고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선 사고로 보게 되면 다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독교죠. 이제 순환적 사고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동양적 사회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난 우주적 함의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직선사관으로 보면 사람 멍청하게 만들고 하나의 기복적인 신앙, 하나의 또 피조물적인, 그러니까 피하적인, 그러니까 그 조물주가에서 뭐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속적인 그런 인간으로 해석을 하게 돼. 인간은 바로 하늘, 하나님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서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이죠. 자, 그런 것을 정확히 얘기한 사람이, 공구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공구가 얘기한 것을 만약 순자나 맹자가 없었으면 그냥 묻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순자와 맹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유학을 체계화시켰죠. 그 사람들이 순자나 맹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교육에 두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더 하나님의 그 심성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순자는 하단을 잡고 말하고, 인간은 무지하다. 무지하는 게 뭡니까? 죄죠. 무지한 게 죄예요. 죄가 사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무죄가 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악도 서로 이율배반적인,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등을 뭡니까? 자기 것만 채우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근데 순자를 보게 되면, 순자 보면 서학생이란 말은 없습니다. 무지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무지함을 깨치면서 하나님의 심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 맹자는 상단을 잡고 인간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야 하느니라. 그냥 행동은 그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조가 순자의 학설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맹자의 학설을 갖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는 게 바로 주자학이에요. 주자. 그러다 보니까 맹자의 아류죠. 아류 주자가 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어 먹지 못하죠. 인간 삶 자체가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그냥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공부하면 된다 하는 얼토당토한 말로 세뇌시킨 게 518년 동안 이조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해야 하느니라. 뭘 이러해야 합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심성이 발라지지 않습니다. 먹는데 인심이 난다고. 그러니까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해지려면 국간이 풍부해야 됩니다. 차고 자극에 소실할 때 즉각 소멸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감퇴되어 가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소로킨은 이러한 가치체계를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물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 불렀고, 이 유물적인 체제는 오직 물질만의 궁극적 실존이고 그 정신 현상은 단지 물질에 대한 명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삶 자체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물질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정신이 건전해집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정신이 아주 피폐해져 버리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잘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 삶의 질이 결정되죠.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몸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균형을 잡게 됩니다. 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까? 지금 인간 몸이 우주가 23.5도인가요? 기울어져 있죠. 자, 축이, 지구 지축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23.5도 기울어져 있죠. 심장과 폐가 이렇게 기울는데 이것이 똑바로 쓸 때가 돼야지 사람들이 심성이 균형이 잡히게 되죠. 그게 바로 정역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 세상이 바로 정역이 되는 세상인데 아직까지는 주역 세상이죠. 그러니까 주역에서 어떤 변화, 천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면 뭡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래서 읽을 줄 알면 그렇게 행해줘야 돼요. 그렇게 행하면 어느 정도 기운을 받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 기운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은 바로 천지의 소리입니다. 이 천지의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날숨과 들숨할 때, 들숨할 때 숨이 들어오고, 공기 산소가 들어오고, 날숨할 때 기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숨과 들숨, exhale, inhale, exhale, inhale, exhale, inhale이죠. 들숨과 날숨으로 될 때 이것이 무엇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알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지금 이제는 자, 물질적인 욕심이, 물질적인 것이 추구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45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자원 고갈이 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방향은 뭐냐?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라고 우리 생활 패턴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애기 안 낳아요. 그것이 안 나고 싶어서 안 나는 겁니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이 변화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생활에 불편하게 된다고 느껴지겠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소리, 천지의 소리예요. 이미 인간은 바로 소우주, 천지의 바로 집약체이기 때문에 천지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지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 보고 너 왜 애 안 낳니? 뭐 이렇게 너는 네 욕심만 부리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게 짱깨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짱깨들한테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짱깨들은 조선족 또는 중국놈들이 들어온 것은 뭐냐? 그건 다 죽은 인간들이에요. 이 땅을 더 풍부하게, 이 땅을 조금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하면 산다. 공자도 그랬잖아요. 공구도. 자, 너 저 동방에 가고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했듯이 중국놈들 여기가 바로 이상향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우리는 이상향에 모든 세계인들이 이상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남조선에서 무엇이 지금 말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가지고 자부심을, 이때까지 반도의 역사 가지고는 자부심을 못 가져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역사가 보면 이 전 세계의 역사, 현 인류 문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민족에서, 우리 남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게 돼요. 그리고 중국 놈들이 하는 꼬락선에, 그리고 세계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참 우습죠. 어린애들이에요.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모든 윤리적 가치는 상대적이고 감각적 인지는 단지 지식과 진실에 대한 원천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 체계는 심오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관념 가치 체계는 진실한 실존을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정신적 범주 안에 있으며 지식은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걸 하니까 자, 우리가 어떤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종교파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들이 예전에 2000년 전, 2500년, 3000년 전 이때의 가치 체계에 나타난 이것은 이미 우리 지금 시간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절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 그건 종교 장사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한 사람이 다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왜? 지구가 지구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이제 바뀌어집니다. 환골탈태하게 되죠. 바로 이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충격 때문에 다 뼈마디가 틀어져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알게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지금 말은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왔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수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하루에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내면에 있는 생각들이 끄집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자료가 딱 주어지면 말이 나오겠지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조금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냐? 수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항상 그래야죠. 어떻게, 자료도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수행력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수행이 되면은 남도 나의 병이 고칠 수도 있고 나의 병도 내 자신의 병도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화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자꾸만 느껴봐야 됩니다. 그럼 내 자신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누구나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둔해 놓으니까 이것을 아는데 거의 한 4, 50년 걸렸습니다. 45년 정도 걸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깨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몸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그래서 이제 원래 수행을 하면 어릴 때부터 수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식은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19세기 때 실존주의라든 경험적인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서양사회. 이것이 무엇을 토대로 나왔느냐. 이게 나중에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이건 뉴턴과 데카르의 어떤 기계론적 방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 방식이 생태론적 방식으로 사고 체제가 바뀌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절대적 윤리적 가치와 정의, 진실, 아름다움에 대한 초인간적인 인간의 입지에 찬동하고 있다. 소로키는 인간 문화에 대한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물적이고 관념적인 표현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순환적 리듬이 중간에서 매개하고 합성하는 단계, 즉 이상적인 단계를 만들어낸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오감이 능력이, 오감이 다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귀도, 눈도, 맛도 기가 막히게 알게 되더라고요. 자, 즉 이상적인 단계를 만드는다. 그것은 조화로운 섞임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섞여야 돼요. 자, 섞는 음식. 자, 요새 이제 그 비행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뭡니까? 비빔밥이죠. 그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어떤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죠. 모든 걸 섞는 거예요. 섞으면 뭡니까? 거기서 조화로움이 나오죠. 그 조화로움을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이제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 패턴으로 이런 생활 양식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점점 공부하면 좋아지는데, 새로 여기서 유입된 조선족 짱깨들은 그 공산주의, 중국의 그런 더러운 의식이 이 뼛속 깊게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죽을 때까지 죽어야지 고쳐지겠죠. 흔히 말이 있잖아요. 착한 짱개는 죽은 짱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상적인 믿음에 따르면 진정한 실존은 통합을 받는 것 안에서 공존하는 감각적이고, 자, 무슨 통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게 맞아. 이게 진실이야. 이것만 고집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어요. 통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여유, 알게 되면, 통합할 수 있는 많이 알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젊을 때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통합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공존한 감각적이고 초감각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상적인 문화기관은 균형과 통합, 그리고 예술, 철학, 과학, 그리고 기술에서 감각적인 실행을 일으키면서, 만들면서, 생산하면서 관념적이고 유문적인 양식에 대한 가장 높고 고상한 표현을 얻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가 예전하고 19세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물질적으로 발달하지만 이제 보고 느끼는 것이 완전 틀려지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모르면은, 헷갈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굉장히 이 세상 자체가 난매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 종착점은 아니죠. 그냥 하나의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거죠. 가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아니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현 세태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런 시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자, 지금 정치하는 것들, 인간의 것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을 보고 걔네들 철학적 생각이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으쌰으쌰만 하다가 걔네들 뭐가 있나요? 머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비어게 단지 걔네들은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 한을 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선천적인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신흥 종교에 또 눈을 돌려요. 근데 그런 종교는
자기 종교정사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죠. 한번 세뇌가 되면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세뇌가 빠질 때, 세뇌가 어느 정도 풀려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공부를 하고. 제가 그 어떤 한 세뇌에 젊었을 때 그랬죠. 젊었을 때. 근데 그 세뇌에 빠져나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 그 반만년 문자로 전해지는 고조선 역사였습니다.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모든 자체가 다 풀리더라고요.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 그때부터 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어지네? 왜? 그만큼 제가 수행을 많이 했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옹호하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자, 소르킨에 따르면 인간 문화 표현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은 서양 문화에서 인식이 가능한 사이클을 만들어내었으며, 그것이 인식 가능의 순환을 믿음 체계, 전쟁의 내부적인 갈등,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법과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제도에 대한 여러 기록으로 구분했다. 그는 또한 건축, 그림, 조각, 그리고 문학을 표로 만들었다. 소로킨이 모델에서 현재 패러다임. 자, 우리가 패러다임을 많이 이야기하죠. 패러다임이 뭐지? 그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애기 보면서 패러다임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말할 때 이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넘어갑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인식의 체계. 자, 지금 그 패러다임이 우리 어릴 때 그 패러다임하고 지금 패러다임하고 완벽하게 틀립니다. 자, 그런 패러다임의 틀을 깨지 못하면 거기서 꼰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해야 돼요. 변하면서 그 변화의 물결 속에 같이 타야 되죠. 이 전환과 이 전환, 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내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시대의 몰락은 또 다른 성숙의 기간과 유물적인 문화의 몰락이다. 오감으로 지각한 문화의 몰락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무슨 세상? 영적인 세상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뭐뭐 해주시오 하는 구걸신앙은 절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기 스스로 쓰려고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 모든 것에 의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의심이 끌어진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이 오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찾게 된 것은 바로 고조선 역사였습니다. 문자로 전해진 고조선 역사. 그 문자 한자, 제가 근본식으로 해석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가 춤을 추듯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나 그런 문자가 그렇게 오는 것은 그 환희, 기쁨, 그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시던 분한테 어떤 문자를 가지고 풀어주면, 그거 부적 같다. 부적 맞습니다. 사람한테 기운을 던져줍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초기의 문자는 그때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명료하고 했습니다. 적어도 문자를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분들의 기운이 바로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내 삶을 굉장히 풍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물적인 시대에 출현한 기독교와 중세시대에 출현한 동안에 관념적인 문화의 우세보다 또 다른 유럽의 르네상스 동안 이상주의적
이 단계가 그로 뒤로 꼽힌 것보다 더 앞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중세시대에 기독교계 서양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유럽 사람들이 사고를 하게 된 게 뭡니까? 다 그 당시 굉장히 미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조선 유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고, 그리스 문화는 바로 고조선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깨우치 못하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눈으로 확인해야지 증명하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을 안 합니다. 인정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옛날 주역이라는 책도, 역경이라는 책도 미신이라고 터부시했습니다. 터부시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에서 그것이 기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동양학에 대해서, 동양 사상에 대해서 슈퍼스티션, 자, 과학적 확인이 안 날 때 그 슈퍼스티션,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적이 증명하니까 아직 증명되지 않는 동양 사상을 이제 슈퍼스티션이라고 안 하고 미스테리어스, 신비스러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물적인 시대의 출현은 계몽주의 운동. 자, 17, 18세기 유럽이 합리적인 문화 운동. 자,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죠, 계몽주의를. 데카르트, 뉴턴이 과학적 견해, 기계론적 세계관,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는 가치 체계로 각인되고 있는 17, 18, 19세기의 출현으로 그 길을 내준 15, 16세기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시대의 몰락을 보여주었다. 20세기의 이런 유물적인 가치와 사상은 다시 몰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로킨은 1937년 대단한 통찰력으로 유물적인 문화가 쇠퇴기에 이뤘을 때 패러다임의 전환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회적 대변동을 예견했다. 자, 이게 45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사상가들은 미리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근데 지금 그런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에 그렇게 느껴지니까 지금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올해 기점으로 어떤 큰 변환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이 몰락과, 문재인이 몰락과 대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소로킨은 인간 문화에 대한 유물적이고 관념적인 표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순환적인 리듬이 중간이 합성되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단계, 즉 조화로운 섞임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단계를 또한 발생해낸다. 이상적인 믿음에 따르면 진정한 현실은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통합 안에 공존하는 감각적인 면과 초감각적인 면을 지닌다.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먹는 데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형성됩니다. 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해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음식은 굉장히 순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 자,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 제가 세계 영양학자들이 얘기하죠. 이건 백신보다 더 낫다. 백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많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모르죠.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예전에 먹고 음식들을 딱 먹으면은 아무 몸에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진실한 현실은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통합 안에서 공존하는 감각적인 면과 초감각적인 면을 가진다. 이상적인 문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예술과 철학, 과학기술 분야에서 균형과 통합, 그리고 감각적인 이행을 발생시키면서 관념적인 유물적인 스타일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고상한 표현을 이루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이 이상적인 문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본보기는
BC 4, 5세기에 꼽힌 그리스 문화와 유럽 르네상스 기간이었다. 소로킨이 분석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뭐죠? 여기서는 위기 표현을 크라이시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보통 일반적인 위기가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그 이전의 사이클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변천 무대 시기 중에 하나라고 매우 강력하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심오한 문화적 변동은 흔히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 하나의 지금 꺾여지는 인류 문화가 나타나면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 그래서 제가 이 소로큐니 얘기를 그때 조금씩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이제 소로큐니 이야기를 한번 통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소로큐니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하겠지만은 다시 이제 터닝 포인트 맨 처음부터 나가면서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순간순간 그 느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서구의 지식인들도 이제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사물을 깊이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그렇다. 기독교의 직선적인 세계관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서구 사회의 지식인은 이미 깨닫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회가 박물관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알고 이게 알게 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얘기 뭡니까? 기독교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치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 나라인가? 어디로 가기 위한 나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후천을 넘어 가을새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뭘 하겠다?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꼽히게 된 근거는 바로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간 그 유민들이 만든 문화이고 유럽이 르네상스는 14세기, 15세기에 걸쳐 제수이스트 교도들, 예수회들이 동양의 고전, 사서상경과 그의 제자 백가들이 남긴 많은 사상서를 연구함으로써 암의 유럽이 중세사회를 깨우친 일들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이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그때 딱 쓴 건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그때 문장마다 그때 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적 깨달음이 이르는 시간대가 되었기에 영적으로 깨달음이 경제에 이르지 못한 인간들은 자연 섭리에 따라 소멸되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바로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이 되어지는 것만큼 그 우주에 바뀌는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역하면 기운들도 역하면은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금화가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름 시대에서 가을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화급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못 넘어가죠. 그래서 토라는 것이 경우에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토자리 뭐냐?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네가 토자리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토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뿌리 역사죠. 우리가 뿌리 역사로 들어가야지 되지. 뿌리 역사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구를 매달린다? 아니죠. 자, 이때 인간의 몸도 환장한다. 몸의 환장이 뭡니까? 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해서 죽겠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이미 오고 있는 세상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속에 예전에 어떤 말이 쓰였는가 그런 말도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몸에 후천 가을 기운을 담고 있으면 아주 부드럽게 환장이 되지만 수행이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은 내장이 터져 죽는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게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주 전체적으로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 바뀌고 있고요. 고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체되는 문화가 보여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혼비백산한, 자, 혼은 어디에 머문다고 그랬죠? 간에 머문다고 그랬죠. 백은요? 폐에 머문다고 그랬죠. 혼은 정신적인 측면이고 이 백은 육체적인 어떤 기운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혼비백, 정신과 육체가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혼비백산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죽은 건지 판단이 안 서게 될 때를 맞아들이게 된다. 그처럼 한번 휘몰아칠 때는 정신 못 차리지 못하게 된다.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각도로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북한에 요새 이제 북한의 탈북자들이 뭐 유튜브로 방송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을 톡 보세요. 북한에서 이제 변란이 일어날 때가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조짐 확산될 수 있는 조짐이 언제 일어날지 그것을 가늠해 보면은 그때가 어떤 사람은 제삿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때고 무서운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하지만 그 변하는 모양새는 그저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유형 또 패턴대로 변하는 것인데, 지금은 우주의 봄, 여름을 가져야 했던 관념, 개념이 완전 바뀌는 전환점, 그라이트 체인지죠. 이게 크게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다가는 다 간다. 적폐 청산을 말하면서도 과거를 들치며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하는 무리는 이번에 싹 인정정서 대상이 된다. 조만간에 중국 폐렴보다 더 센 병들이 잇따라 계속 나오다가 인종청소가 되어지는 초특급성 질병으로 강타한 뒤 조화로운, 그러니까 도술 문명이라고 그러죠. 조화로 다스려진 세상이 열린다. 이제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되어지는 거에 맞게 그냥 자기가 순응해서 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죠. 지금은 과도기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 너무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하면서 앞으로 조만간에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빨리 자기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있게끔 노력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월화는 계속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근본 역사에 대해서, 왜 그 분들은 자기가 정성을 내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 자세가 되어진 분이고,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고 뿌리를 찾으려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같이 그 세상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한다는 얘기는 전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되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 이제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는 끝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또 이제 향림자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